집 있고 퇴직금도 있어요. 근데 일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상하죠?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집 5억짜리 있고 퇴직금도 5천만 원 남아 있어요. 근데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84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이게 전부예요. 나가는 돈은요? 100만 원은 그냥 나가거든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있는 건 있는데 그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분.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이 있어요. 서울에 5억짜리 집 한 채 있거든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도 없습니다. 남편이랑 젊었을 때 무리해서 샀던 집인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대출 갚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거든요. 외식도 거의 못했고 여행은 생각도 못했죠. 아이들 학원비 내면서 대출이자 내면서 매달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무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니면 평생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서울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불안했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샀던 거예요. 근데 그 덕분에 지금 내 집이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3년 전에 먼저 갔거든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멀쩡하게 밥 먹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일주일 버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진짜 막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집이라도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갈 곳이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됐죠. 이 나이에 집 없으면 진짜 막막하거든요. 퇴직금도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직장 다녔거든요. 월급 많이 받는 곳은 아니었는데 오래 다녔어요. 중간에 애들 키우느라 쉰 적도 있었고 이직도 몇 번 했죠. 그래도 꾸준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모인 거예요. 퇴직할 때 받아서 그냥 예금에 넣어뒀습니다. 어디 굴릴 줄도 모르고 잘못 건드렸다가 날릴까봐 무서웠거든요. 주변에서 주식해라, 펀드해라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뉴스에서 손해봤다는 얘기 나오면 괜히 겁나더라고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금도 조금 있어요. 비상금이라고 따로 모아둔 거죠. 많진 않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5억 5천은 넘습니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그 정도면 괜찮네 할 수도 있어요. 노후 준비 잘 됐네 소리 들을 수도 있죠. 근데요, 문제는 이게 다 묶여 있는 돈이에요. 집은 팔 수가 없거든요. 팔면 어디로 가요? 월세 살면 그 돈도 매달 나가잖아요. 보증금 들고 이사 가도 결국 돈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혼자서 이사 다니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남편 있을 때는 둘이서 하니까 그래도 됐는데 지금은 짐 싸는 것도 새 동네 적응하는 것도 다 혼자예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더라고요. 퇴직금은 건드리기가 무섭습니다. 한번 손 떼면 계속 줄어들 것 같아서요. 이번 달 50만 원 쓰면 다음 달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바닥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큰 병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남편도 갑자기 쓰러진 거였거든요.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때 쓸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생활비로 다 쓰면 안 되죠. 비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비상시에 써야 하는 돈인데 이걸 생활비로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가진 건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있는 건 있는데 그게 현금이 아니거든요. 통장에 숫자만 있고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죠.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은 84만 원이 전부예요.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5억 넘게 가진 사람이 한 달에 84만 원으로 살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제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매달 들어오는 돈을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 50만 원 나옵니다. 많지 않죠?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거든요. 그냥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죠. 나중에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너무 먼 얘기 같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애들 키우느라 일을 쉰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국민연금을 안 냈죠. 경력 단절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거기 해당됐던 거예요. 첫째 낳고 3년 쉬었고 둘째 때도 좀 쉬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연금이 안 쌓인 거죠.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랐어요. 당장 애 키우는 게 급했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일하긴 했는데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도 적게 쌓인 거예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어쨌든 50만 원, 이게 제 국민연금이에요. 기초연금도 받고 있어요. 34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건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65세 넘으면 소득 적은 사람한테 주는 연금이요. 처음에는 이것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집이 있으니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주변에서도 집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집 있어도 받을 수 있었어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고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됐어요. 이것도 안 됐으면 진짜 막막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합치면 84만 원이에요. 이게 매달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 전부입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달랐어요. 남편 국민연금이 더 많았거든요. 남편이 월 10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직장을 오래 다녔고 월급도 저보다 많았으니까요. 둘이 합치면 150만 원은 됐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좀 숨통이 트였죠. 150만 원이면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둘이 살기엔 괜찮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남편 연금 100만 원이 그냥 없어진 거죠. 유족연금이라고 받긴 합니다. 근데 그게 남편 연금 전부가 아니거든요. 60%밖에 안 줘요. 100만 원 받던 사람 배우자한테 6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제 연금이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둘 다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유족연금 60만 원 받을까? 아니면 제 연금 50만 원에 유족연금 30% 더해서 받을까? 계산해 보니까 그냥 제 연금 받는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얼마 차이 안 나지만요. 억울하죠. 남편이 평생 낸 연금인데
30년 넘게 꼬박꼬박 냈는데 왜 저한테 다 안 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제도래요. 어쩔 수 없대요. 그냥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개인연금은 없어요. 젊었을 때 들어둘 걸 그랬어요. 보험 아줌마들이 맨날 왔었거든요. 연금 들어라. 노후 준비해라. 근데 그때는 여유가 없었어요. 대출 갚고 애들 키우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노후 준비해야 한다는 거 알았죠. 근데 당장 살기 바빴어요. 그게 지금 와서 발목 잡는 거예요. 그때 조금이라도 넣어뒀으면 지금 10만 원이라도 더 나올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84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5억 넘게 가진 사람한테 들어오는 돈이 84만 원인 거예요. 한 달을 이 돈으로 버텨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들어오는 돈은 84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가는 돈은 얼마일까요?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관리비부터 볼게요. 작은 아파트라서 관리비가 10만 원 정도 나와요.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15만 원 넘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여름에 에어컨 좀 틀면 또 올라가죠. 관리비는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이에요.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통신비도 있어요. 핸드폰 요금이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인터넷이랑 TV 합쳐서 3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것도 매달 나가는 거예요. 줄이고 싶어도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은행 앱도 써야 하고 카톡도 해야 하잖아요. 자식들이랑 연락도 해야 하고요. 보험료도 있어요. 이게 은근히 많이 나갑니다. 실비보험 하나 들어놨는데 8만 원 나가고요. 암보험도 하나 있어서 4만 원 더 나가요. 젊었을 때 가입한 건데 이 나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이거 해지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병원 갈 일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주변에서 보험 해지했다가 후회한 분들 많이 봤어요. 아프고 나서 보험 들려고 하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까워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공과금도 나가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다 합치면 한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혼자 살아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아껴 쓴다고 아끼는데도 그래요. 안 쓰는 방 불 끄고 물 아껴 쓰고 그래도 기본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고정비예요. 관리비 10만 원, 통신비 8만 원, 보험료 12만 원, 공과금 7만 원. 벌써 37만 원이 나갔습니다. 84만 원에서 37만 원 빼면 47만 원 남죠. 이걸로 한 달 먹고 살아야 해요. 식비가 제일 큰 거예요. 혼자 먹는다고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마트 가면 뭘 사도 비싸요. 채소 조금, 고기 조금 사면 5만 원은 금방이에요. 그래도 아껴 먹습니다. 반찬 해놓고 며칠씩 먹고 외식은 거의 안 해요.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면 1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아껴도 식비가 한 달에 30만 원은 들어요. 적게 먹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영양도 챙겨야 하고 너무 안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47만 원에서 식비 30만 원 빼면 17만 원 남습니다. 이걸로 나머지를 다 해결해야 해요. 병원비도 있어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혈압약 타러 가야 하고 관절도 안 좋아서 정형외과도 가요. 실비 있어도 본인 부담금은 내야 하잖아요. 한 달에 병원비로 5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아플 때는 더 나가고요. 경조사비도 있어요. 이게 무시 못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결혼한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봉투에 5만 원, 10만 원 넣어야 하거든요. 한 달에 하나만 있어도 부담되는데 겹치면 진짜 힘들어요. 없는 돈 쥐어짜서 내야 합니다. 교통비도 있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 얼마 안 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원도 가야 하고 마트도 가야 하고 한 달에 3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다 합쳐볼게요. 고정비 37만 원, 식비 30만 원, 병원비 5만 원, 교통비 3만 원. 벌써 75만 원이에요. 경조사 하나만 있으면 85만 원 넘어갑니다. 84만 원 가지고는 빠듯한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뭐 하나 깨지면 바로 마이너스거든요. 갑자기 아프거나 경조사가 겹치거나 그러면 퇴직금 손 떼야 해요. 이러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퇴직금 5천만 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쓰면 되지 않냐고요?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매달 모자라는 거 10만 원, 20만 원씩 꺼내 쓰면 되지 않나? 5천만 원이면 한참 쓸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손 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이번 달 20만 원 꺼냈으면 다음 달도 꺼내게 되거든요. 그 다음 달도요.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번 달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지 그러다가 어느새 1,000만 원 없어지고 2천만 원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게 무서워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거 보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늘어나는 건 없고 줄어들기만 하잖아요. 그 불안감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리고 이 돈은 비상금이에요. 진짜 큰일 났을 때 써야 하는 돈이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깨달았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일주일 입원하는데 몇백만 원 나왔습니다. 중환자실이라서 더 비쌌어요. 보험으로 일부 해결했는데도 목돈이 나갔거든요. 그걸 겪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돈은 있어야 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쓸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그때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수술비, 입원비, 약값, 보험으로 다 안 되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꽤 커요. 그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죠. 그게 싫어요. 자식들도 살기 바빠요.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거기다 부모 병원비까지 부담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짐 지우기 싫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은 못 건드려요. 이건 정말 마지막 보루예요. 이거 다 쓰면 진짜 끝이에요. 또 있어요.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요즘 90까지 사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건강하면 그 정도 살 수 있어요. 지금 60대 후반인데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는 거죠. 2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꺼내 쓴다고 해봐요.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그게 얼마예요?
4,8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있으면 딱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건 물가 안 오른다는 가정이에요. 물가는 매년 올라요. 지금 2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10년 뒤에는 30만 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족해지는 거예요. 계산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손 떼기가 무섭습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고, 다 쓰고 나면 진짜 막막해질 것 같고, 차라리 몸이 움직일 때 일해서 버는 게 나아요. 퇴직금은 그대로 놔두고 일해서 모자란 돈 메우는 거죠.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예요. 퇴직금 지키려고요. 이게 제 현실입니다. 집 5억이면 팔아서 쓰면 되지 않냐고요? 그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집 팔면 어디로 가요? 지금 사는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마트가 어디 있는지, 병원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도 알고 아는 얼굴들이 있어요. 이 나이에 새 동네 가서 적응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낯선 데 가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집 팔면 그 돈 어디로 가요? 월세 살아야죠. 서울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집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은 기본이에요. 좀 괜찮은 데 가려면 더 내야 하고요. 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천만 원이 나가는 거죠. 집 한 돈이 월세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 팔아서 뭐가 남아요? 결국 똑같거든요. 돈은 없어지고 내 집도 없어지고 차라리 내 집에서 버티는 게 나아요. 월세 안 내도 되니까요. 관리비만 내면 되잖아요. 주택연금 들면 되지 않냐는 말도 들었어요. 집 맡기고 매달 돈 받는 거요.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5억짜리 집으로 70세에 가입하면 월 1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게 평생 빚지는 거예요. 받은 돈이 쌓여서 나중에 집값 넘어가면 어떡해요. 물론 그건 자식들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찜찜해요. 그리고 주택연금 받으면 집을 물려줄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집이 은행 거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평생 힘들게 산 건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식들 고생한 거 아니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어요. 근데 주택연금 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집이 제 전부예요. 남편이랑 평생 모아서 산 집이거든요. 대출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외식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애들 학원비 아끼면서까지 대출 갚았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내 집 만든 건데 이걸 그냥 팔아버리라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도 팔면 손해거든요. 집 팔면 양도세도 나와요.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어쨌든 세금 내야 해요. 5억 다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팔고 나서 전세 가면요. 전세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거든요. 근데 팔아서 현금 들고 있으면 계산이 달라져요. 그래서 집 파는 건 쉽게 결정 못 합니다. 팔아서 좋을 게 없어요. 결국 집은 있는데 돈은 없는 거예요.
자산은 5억인데 쓸 수 있는 돈은 84만 원인 거죠. 이게 진짜 이상한 상황이에요. 집이 돈이면 좋겠어요. 근데 집은 그냥 집이에요. 살 곳이지 현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팔아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해요.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죠. 지금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건물이에요. 아침 일찍 가서 사무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끝내야 하거든요. 새벽 5시에 나가요. 8시까지 끝내고 집에 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는 거죠. 월급이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이 60만 원이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연금 84만 원에 60만 원 더하면 144만 원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숨통이 좀 트여요. 빠듯해도 마이너스는 안 나거든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 힘들어요. 겨울에는 특히 힘들죠. 어둡고 추운데 나가야 하거든요. 쓸고 닦고 비우고 쓰레기통 비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무거운 것도 있고 냄새나는 것도 있고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들 때 있어요. 숙여서 일해야 하잖아요. 집에 오면 허리가 뻐근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몸이 움직일 때 일해야 해요. 지금 아니면 언제 벌겠어요. 이 일 구한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요즘 나이 많으면 안 뽑으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 쓰고 싶어 하지. 다행히 아는 분 소개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하시던 분이 그만두셔서 자리가 났거든요. 감사하죠. 이 자리도 소중해요. 쉬고 싶은 날도 있어요. 새벽에 알람 울리면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오늘은 좀 쉴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못 쉬어요. 하루 안 나가면 그날 품삯이 없잖아요. 하루에 3만 원이거든요. 그걸 그냥 날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쉬면 계속 쉬고 싶어져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따뜻한 이불 속이 편하다는 걸. 그러다 보면 나가기가 점점 싫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일단 나갑니다. 진짜 못 움직일 정도 아니면 나가는 거예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남편 연금이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일 안 해도 됐거든요. 둘이 150만 원이면 그래도 살만했잖아요. 근데 혼자가 되니까 달라졌어요. 84만 원으로는 안 되거든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저 같은 분들 많아요. 60대 후반, 70대 초반인데 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서시는 분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건강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인 거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몸이 버텨주니까요. 근데 5년 뒤, 10년 뒤는 모르잖아요. 무릎이 더 안 좋아지면? 허리가 더 아프면? 그때는 어떡하죠? 그 생각하면 무서워요. 일 못하게 되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때는 퇴직금 손 떼야겠죠. 아니면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몸이 버텨줄 때 최대한 버는 거죠. 언제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쉬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쉬고 싶습니다.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여행 다니는 친구들 있거든요. 연금 넉넉하게 받는 친구들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집 있고 퇴직금 있어도
일을 해야 살 수 있어요. 이게 제 상황입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도 다른 데 취직해서 일했거든요. 둘이 합쳐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됐어요. 넉넉하진 않았어도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가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84만 원이 통장에 찍혀요.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실감이 안 났습니다. 한두 달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내 돈이구나. 이게 전부구나. 그때부터 계산하게 됐어요.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고, 통신비 내고, 뭐 하나 사려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사도 되나? 이번 달 남을까?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마트에서 뭐 집어도 그냥 샀어요. 지금은 가격표 먼저 봅니다. 할인하는 거 찾게 되고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제가 가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요.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알겠더라고요. 내가 가진 건 묶여 있는 거였어요. 집은 팔기 전엔 그냥 집이거든요. 퇴직금은 안 쓰면 그냥 숫자예요. 매달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84만 원. 이게 진짜 내 돈입니다. 이게 내 생활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요. 그래도 집 있으니까 낫지. 퇴직금 있으니까 걱정 없겠다. 그 말 들으면 그냥 웃습니다. 속으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신은 모르는구나. 집 있어도 밥은 사 먹어야 해요. 관리비는 내야 하고요. 퇴직금 있어도 지금 당장 쓸 돈은 84만 원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엄마 사실 빠듯하다. 이런 말 못 하겠더라고요. 걱정할까 봐요. 자기들도 바쁘잖아요. 애 키우고 대출 갚고 거기다 엄마 걱정까지 시키기 싫었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해요. 엄마 잘 지내? 하면 응 잘 지내 그래요. 청소 일하는 것도 안 말했거든요. 알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요. 가끔 생각합니다. 뭘 잘못했나? 더 모았어야 했나? 개인연금 들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노후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84만 원으론 안 되니까 60만 원 더 버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가 되고 알게 됐어요. 노후는 가진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더라고요. 통장에 찍히는 돈이 얼마냐? 그게 생활이에요. 그게 마음의 여유고요. 5억이 있어도 84만 원으로 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늘 계산하게 되고 늘 조심하게 돼요.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좀 늦게 배웠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시간은 안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이에요. 몸이 버텨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죠. 허리 아픈 거 힘들고요. 근데 6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84만 원이랑 144만 원이랑은 완전히 다른 삶이거든요. 쉬고 싶은 날도 있어요. 근데 참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벌겠어요. 70대 되면 이 일도 못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쓰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만 사요. 예전에는 마트 가면 이것저것 집었거든요. 지금은 장바구니에 담았다가도 다시 내려놔요. 이거 꼭 필요한가? 없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해요. 커피도 밖에서 안 사 먹어요. 집에서 타 먹으면 되거든요.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프면 끝이거든요. 병원비도 문제지만 일을 못 하잖아요. 일 못하면 6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84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 안 해요. 아프면 쉬고요. 약 먹을 거 꼬박꼬박 먹어요. 혈압약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건강검진도 꼭 받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챙겨요. 네 번째는 퇴직금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지금 손 떼면 안 됩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없어져요. 5천만 원이 많아 보여도 한 달에 50만 원씩 쓰면 8년이에요. 100만 원씩 쓰면 4년이고요.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급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물론 자식들이 잘해줘요. 명절에 용돈도 주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고맙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대출 갚아야지, 애들 교육비 들어가지. 거기다 엄마한테까지 돈 보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해요. 주면 고맙고 안 줘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일하고 아끼고 건강 챙기고 퇴직금 안 건드리고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고 이게 제가 찾은 방법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후 준비 잘하셨네요.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웃었어요. 준비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제대로 준비했으면 지금 새벽에 안 나가도 됐을 거예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더 있었겠죠. 근데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건강하니까요. 일할 수 있으니까요. 지붕 있는 집에서 자니까요. 이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더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 저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안 하려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삽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있고 퇴직금 있고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매달 84만 원으로 사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거고요. 자산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힘들어요. 이게 제가 혼자 되고 배운 거예요. 좀 늦게 알았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분들 계실 거예요. 있는 건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분들, 매달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시간 있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준비하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 그게 노후의 전부예요. 자산 말고 현금 흐름이요. 저는 계속 버틸 거예요. 몸이 버텨줄 때까지 일하고, 아끼고, 건강 챙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같이 버텨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랑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